내 자리를 돌려줘, 차정원. 주영채가 차정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주영채야. 넌 차정원이잖아. 차정원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주영채를 밀쳐냈습니다. 진세훈도 건양가도 전부 내 거였어. 네가 훔쳐간 거라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는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진짜와 가짜 두 주영채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대결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은 오전부터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차정원은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으로 최신 디자인 스케치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라인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정교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부사장 부인의 집중력과 실력에 감탄하며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커피 향기가 사무실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올케 언니. 진세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프로젝트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정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의 책상에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슬쩍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올케 언니 디자인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지난주 제출한 시안들 봤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이번 신규 라인 런칭 프로젝트 올케 언니가 리드 디자이너로 맡아주셨으면 해요. 차정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이 아니었습니다. 건양 패션의 얼굴이 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업계에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아니, 실패는 없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제가 맡아도 될까요? 차정원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올케 언니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이미 어머니께도 보고드렸고 어머니도 전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올케 언니의 감각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차정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네라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파일을 펼쳐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셉트, 타겟 고객층, 예산, 일정.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올케 언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소개할 기회가 있어요. 진세미의 말에 차정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하네라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맡기세요. 최고의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건양 패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차정원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정원은 파일을 다시 펼치며 속으로 복수의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하네라 부회장님. 당신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당신이 버린 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거예요. 당신은 평생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게 더 잔인한 복수가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냉혹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부사장 부인의 진지한 모습에 감탄하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부사장 부인은 다르네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정말 대단해요. 저런 며느리를 둔 부회장님이 부러워요. 차정원은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영채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주영채. 그리고 곧 하네라마저 무너뜨릴 주영채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더 날카로웠습니다. 건양 패션 디자인실 한쪽 구석, 주영채는 차정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신입 디자이너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자꾸만 부사장 부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책상, 초라한 컴퓨터, 신입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업무들.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신입, 유독 부사장 부인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자꾸 힐끔힐끔 보더라고. 좀 불편해 보여. 경쟁심인가? 아니면 동경? 뭐 이해는 돼. 부사장 부인 실력 보면 누구나 긴장될 거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주영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자리야. 저건 원래 내 자리였어. 차정원 네가 뭔데? 세탁소집 딸 주제에 내 인생을 빼앗아? 차정원 씨. 진세미의 목소리에 주영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세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개인 면담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주영채는 긴장한 표정으로 진세미를 따라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세미의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잔의 커피를 따라 하나를 주영채에게 건넸습니다. 차정원 씨, 업무에 적응하는 건 괜찮으세요? 힘든 건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세미는 의자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혹시 부사장 부인과 어떤 경쟁 구도 같은 걸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다른 동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영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을까?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싶어서 자주 관찰하는 거예요. 부사장 부인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디자이너예요.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 팀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움직여요. 특히 부사장 부인은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실 거거든요. 차정원 씨도 협력적인 태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입이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않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참여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잘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주영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세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열심히 해봐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면담실을 나온 주영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협력? 함께?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협력은 무슨? 오히려 더 철저히 무너뜨려야겠어. 차정원,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줄 거야. 주영채는 차정원의 과거 작품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양 패션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에 떠도는 포트폴리오 이미지, SNS에 올라온 스케치. 그녀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저장하며 차정원의 스타일을 해부했습니다. 차정원이 즐겨 사용하는 실루엣, 컬러 팔레트, 디테일 처리 방식. 주영채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변형을 가미한 디자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집착과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더 잘할 수 있어. 결국 네 것은 원래 내 거였으니까. 네가 훔쳐간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주영채의 눈빛에는 집착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밤 10시, 차정원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정원은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문을 열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미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정원아. 조미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황급히 주변을 살핀 후 조미향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도에 누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조미향은 봉투를 꺼내 차정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정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조미향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차정원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서류의 사본이었습니다. 정원아, 제발 부탁이야. 조미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한테 진실을 밝혀. 너는 그 사람 딸이야. 진짜 엄마와 딸로 살아야 해. 이렇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싫어.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미 말했잖아요. 난 한혜라한테 복수할 거라고. 그게 내 목표예요. 복수가 뭐가 중요해? 정원아, 넌 지금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사람 행세를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조미향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니? 엄마는 매일 밤 잠을 못 자. 네가 언젠가 들킬까봐, 무너질까봐 너무 무서워. 세훈 씨도 불쌍해. 그 사람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 차정원은 조미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한혜라가 날 어떻게 버렸는지.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날 버리고 재벌가 사모님이 됐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고도 있었고 네 아빠가 만나주지 않았고. 사정? 그게 날 버린 이유가 돼요? 아니, 엄마. 난 용서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조미향은 차정원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원아, 복수는 너만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제발 그 생각 버려.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자. 엄마가 함께 있을게. 네 아빠도 이해해 줄 거야. 나가세요, 엄마. 차정원이 조미향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다신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마세요. 난 이미 주영채예요. 차정원은 죽었어요. 그 무덤에 묻힌 조정원처럼 말이에요. 조미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원아,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진실을 선택하기를 바랄게. 조미향이 떠나고 혼자 남은 차정원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금고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안에는 친자 확인서 사본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것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공난숙은 구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조미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네, 회장님. 어젯밤 차정원 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했고 오늘 오후에는 건양그룹 본사 근처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약 30분 정도 로비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구 실장이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조미향이 건양그룹 로비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공난숙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와르르 쓰러지고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구 실장은 움찔했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당장 조미향을 24시간 감시해. 만약 한혜라와 접촉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물리적으로라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전담팀을 배치하겠습니다. 구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난숙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공난숙의 눈에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차정원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끝이야. 건양 주식 3%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 25년 동안 준비해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구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구 실장, 조미향의 약점을 찾아. 협박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경제적인 것, 개인적인 것, 법적인 것. 뭐가 됐든 상관없어. 차기범의 과거 범죄 기록을 이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5년 복역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공난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차기범이 억울하게 5년을 산 게 아니라 실제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다른 사건에도 연루됐다든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합니다. 당시 미제 사건들이 몇 건 있으니 그중 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시작해. 조미향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기범을 직접 위협할 준비도 해둬. 공난숙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주상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차기범도 조미향도 방해되는 건 다 제거해야 해. 건양그룹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구 실장은 공난숙의 차갑게 빛나는 눈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공난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상철, 당신을 죽인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리고 차기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이제 곧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건양그룹 부회장실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요즘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아서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윤비서, 차정원이라는 이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밤에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차정원 씨 말씀이십니까? 이미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차기범 씨의 양딸로 조미향 씨의 친딸로 확인됐는데요. 그래.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 직감이야.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의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한혜라가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차정원의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이었습니다. 차기범과 조미향의 관계, 그리고 차정원의 출생 기록.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조사해줘. 혹시 모를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몰라. 조미향이 차정원을 낳았을 때의 병원 기록, 출생신고 날짜, 그리고 차기범이 양딸로 입적한 시기.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알겠습니다. 즉시 작업하겠습니다. 윤비서가 파일을 들고 나가려 하자 한혜라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비서. 네, 부회장님. 이번 조사는 극비로 진행해. 회장님께도 알리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윤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회장님께서 아시면. 난 회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한혜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만약 내 직감이 틀렸다면 괜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 알겠지?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극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한혜라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고 뒤로는 낡은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왜 자꾸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 혹시 네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한혜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 죽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기범이 보여준 무덤도, 그가 한 말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범 씨는 날 미워했어. 충분히 미워할 만했고. 혹시 복수를 위해 수아가 살아있다는 걸 숨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사고로 잃은 걸까? 한혜라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찾을게. 네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확인할 거야.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진태석의 개인 서재, 황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위스키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장본 책이었지만 그는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말해봐. 진태석이 책을 덮으며 황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께서 윤비서를 통해 차정원을 재조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출생 기록과 차기범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조미향과 차정원의 모녀 관계도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진태석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흔들렸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뭐라고? 재조사를? 네, 회장님. 그리고 이번 조사는 회장님께 비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비서에게 극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위스키 잔을 책상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비서의 움직임을 감시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전부 보고해. 단, 절대 들키지 마. 윤비서는 영리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황 실장이 나가려 하자 진태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 만약 부회장이 차정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진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정원이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수아를 찾지 않았던 것, 아니,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드러날 수 있어. 황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네가 아니까 말하는 거야. 난 부회장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었어. 수아를 찾으면 부회장이 차기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일부러 수색을 지연시켰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막았어. 진태석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황 실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비밀이 절대 밝혀져서는 안 돼. 부회장이 알게 되면 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부회장의 사랑도 건양그룹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25년 동안 지켜온 비밀입니다. 지금 와서 무너뜨릴 순 없죠. 황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 필요하다면 차정원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 그 애가 수아라는 게 확인되기 전에. 황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밤 11시, 건양 패션 디자인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정원만 홀로 남아 컴퓨터 앞에서 최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이 정도면 한혜라 부회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차정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모든 디자인 파일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중으로 저장해두자.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둬야겠어. 파일 복사가 완료되자 차정원은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주영채가 신중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확인한 후 차정원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방 속을 뒤지며 USB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분명 백업했을 텐데. 주영채가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해킹 도구를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수십 개의 디자인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삭제, 삭제. 주영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백업 파일이 존재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주영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백업? 벌써? 그녀는 당황하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차정원의 핵심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디테일한 주석과 컬러 코드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뭔가 할 수 있어. 주영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주요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제자리에 놓고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차정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케치북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가 있었나? 이상한데. 차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아래 숨어있던 주영채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차정원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차정원이 마침내 떠나고 주영채는 책상 아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차정원,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엔 반드시 네 모든 걸 빼앗아 줄 테니까. 건양그룹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규 라인 런칭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중앙에 앉아 있었고 진세미와 디자인팀 임원들이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는 마케팅팀과 영업팀 직원들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세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신규 라인의 콘셉트는 모던 엘레강스입니다.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되 클래식한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크린에 그녀의 디자인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클래식한 실루엣에 현대적인 디테일을 가미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트렌치코트, 테일러드 재킷, 플리츠 스커트. 모두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됐습니다. 한혜라는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각 디자인의 라인, 컬러 조합, 소재 선택. 모든 것이 세심하고 완성도 높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타겟 고객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커리어 우먼입니다.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성들이죠. 가격대는 중고가로 설정했습니다. 차정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상세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해요. 완성도가 매우 높네요. 한혜라가 짧게 평가했습니다. 차정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세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신입 차정원 디자이너의 발표입니다. 진세미의 소개에 주영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도 정장 차림이었지만 차정원보다 조금 더 화려했습니다. 빨간색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콘셉트는 어반시크입니다. 도시 여성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영채의 디자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정원의 것과 유사했지만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좀 더 대담한 컷, 강렬한 컬러 대비, 실험적인 소재 믹스. 하지만 기본 실루엣과 구조는 차정원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분명 두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표절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습니다.
진세미도 같은 생각인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흥미롭네요. 두 디자인 모두 수준급입니다.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디자인 모두 완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심사를 진행하겠어요. 그때까지 두 분 모두 추가 작업을 준비해주세요.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주영채는 태연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정원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확인했습니다. 몇 페이지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또 훔쳐갔어. 이번엔 확실히 증거를 잡아야겠어. 한적한 카페, 주하늘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차정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계속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이 급하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정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주변을 살핀 후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좀 봐. 영채가 해커를 고용했어. 화면에는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채가 해커를 고용해 네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시도했어.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쓴 거야. 여기 봐. 이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됐어. 그리고 이 전화번호. 알려진 해커야. 해커를요? 그럼 제 파일들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네가 백업을 해뒀잖아. 그래서 파일 삭제는 실패한 것 같아. 대신 스케치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아. 발표 때 디자인이 유사했던 이유가 이거야. 차정원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증거를 보관해주세요, 주 대표님.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폭로하지 않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해킹 시도에 지적재산권 침해까지.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금 폭로하면 오히려 제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어요. 주영채는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저를 끌어내릴 수도 있죠. 제가 가짜 주영채라고 폭로할 수도 있고요. 주하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 씨, 이건 너무 위험한 줄타기야. 언젠가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세운도 건양가도 네 모든 것이 잃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보관해주세요. 그때가 되면 주영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정원 씨, 넌 복수에 너무 빠져 있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복수야, 아니면 행복이야? 주하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주영채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차정원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하늘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원 씨,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공난숙은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구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해커를 고용한 게 들켰다고? 증거까지 확보됐다고? 네, 회장님. 주하늘 대표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입수한 것 같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노려봤습니다. 주영채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꼬집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히 감시만 하라고 했지 해커를 고용하라고 한 적 없어.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주영채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차정원이 계속 저보다 앞서가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주영채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공단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실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차정원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야. 알아들어? 우리 목표는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거지. 디자인 실력 대결이 아니라고. 네. 알겠어요. 주영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정원이 건양에서 너무 큰 힘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하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주하늘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공난숙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알겠어?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주영채가 대답했습니다. 공난숙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남은 주영채는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엄마 말대로만 할 것 같아? 천만에. 차정원. 이제 진세훈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줄 테니까. 남편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걸 내가 가져갈 거야. 주영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진세훈의 일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 넌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원래 주인이니까.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주영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한혜라는 차정원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온화하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프랑스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채야, 요즘 디자인실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 한혜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재미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요. 이렇게 제 디자인이 인정받는 게 정말 기뻐요. 그래도 신입 디자이너와의 경쟁이 부담스럽지 않니? 차정원이라고 했나? 지난번 발표에서 디자인이 좀 비슷하던데.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정원 씨는 실력 있는 후배예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극이 돼서 좋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영채야. 한혜라는 며느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난 네 편이야. 항상.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손길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따뜻함. 어릴 때 그리워했던 엄마의 손길. 하지만 넌 날 버렸어. 이 따뜻함은 가짜야. 차정원은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한혜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채야, 너는 참 강한 아이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만약 내가 네가 버린 딸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때의 너를 보고 싶어.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영채야, 어머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해. 돈도, 지위도, 명예도.
그 무엇보다 네 행복이 중요해.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차정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정원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행복?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내 행복은 이미 깨졌어요. 이제 당신의 행복을 부숴버릴 차례예요. 진세훈의 오피스. 그는 서류를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불안해하는 모습들. 밤에 잠을 설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진세훈은 휴대폰을 들어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돼?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응, 세훈 씨. 무슨 일이야? 차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진세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이상하게 불안해 보이고 밤에도 자주 깨는 것 같던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쁠 뿐이야.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디자인실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신입 차정원이랑 문제 있어? 진세훈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세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세훈 씨, 사실은. 차정원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신입 차정원이 자꾸 내 디자인을 모방해. 스케치북도 몰래 촬영한 것 같고. 오늘 발표에서도 그랬어. 내 아이디어를 훔쳐간 거야. 진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당장 인사팀에 문제 제기할게. 그런 직원은 용납할 수 없어. 아니야, 세훈 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차정원이 급히 말렸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분명한 지적재산권 침해잖아. 회사 차원에서 처리해야 해. 세훈 씨, 그렇게 하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아. 부사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를 짓밟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제발 나한테 맡겨줘. 하지만 영채. 부탁이야, 세훈 씨. 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실력으로 이기고 싶어. 지위로가 아니라. 진세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려 하지 마. 힘들면 바로 말해. 약속해. 난 네 편이야, 영채. 고마워, 세훈 씨.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진세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영채, 넌 너무 강하려고 해. 가끔은 나한테 기대도 괜찮은데. 진세훈은 중얼거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디자인실 차정원 신입 직원 동향 좀 파악해줘. 조용히. 밤 11시 차정원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차정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가 놀랐습니다. 조미향이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기범도 모르게 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왜? 아빠는 어디 계세요? 조미향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한 예감에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누가 볼까봐 커튼도 쳤습니다. 정원아. 조미향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친자 확인서 원본이었습니다. 봉투가 낡고 구겨진 것으로 보아 오래 보관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거. 왜 원본을? 마지막이야, 정원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조미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 씨한테 진실을 밝혀. 진짜 엄마와 딸로 살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손도 떨렸습니다. 한 해라는 날 버렸어요. 3일 후에 온다고 약속하고는 20년 넘게 안 왔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절대로. 정원아, 복수는 너만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조미향이 차정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넌 지금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진실을 말할 수 없고 매일 아침 다른 사람 행세를 해야 하고. 이게 행복이니?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니? 행복해요. 차정원이 조미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영채예요. 모든 걸 가진 주영채. 그게 행복해요.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요. 정원아. 조미향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정원의 팔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진짜 네 삶이 아니야. 거짓말 위에 쌓은 모래성이야. 언젠가 무너질 거야. 나가세요, 엄마. 다신 오지 마세요. 차정원이 문을 열어 밀었습니다. 조미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아,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진실을 선택하기를 바랄게. 조미향이 떠나고 혼자 남은 차정원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친자확인서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것을 꺼내 원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두 서류를 모두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난 주영채야. 차정원은 죽었어. 조정원처럼.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